안녕하세요. 오늘 풍수지리 강론이라고요. 책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자부터 볼게요. 저자를 보니까 박준모 님이시네요. 이게 이력이 되게 화려하세요. 보니까 사법시험 24회 사법연수 14기시고요. 그리고 검사님이시네요. 검사님. 현재는 법무법인 강남 서울벤처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글을 쓰시면 정말 잘 쓰세요.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영화를 봤죠. 관상이 아니지. 명당이라고요. 그거 보다가 이런 거 한번 공부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갖고 책을 한번 샀습니다. 똑똑하신 분이 책을 사셨기 때문에 또 내용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 박준모 변호사님이랑 뭐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잘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한번 읽어보려고요, 한번. 자, 1번. 풍수지리는 믿을 수 있는가? 풍수지리의 개념. 풍수와 풍수지리. 풍수란 장풍과 득수의 줄임말로 장풍의 풍자와 득수의 수자를 합친 것이다. 장풍이란 바람을 막는다는 뜻이다. 혈이 맺힌 장소는 주변의 산과 언덕 등이 강한 바람을 막아주어 강풍과 직접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고 순한 바람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소위 명당이라는 장소에 가보면 주변의 산이나 언덕으로 감싸여 있어 안온한 느낌을 준다. 주변의 산과 언덕 등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득수란 물을 얻는다는 뜻이다. 즉 혈이 맺힌 일정한 장소는 혈 좌우의 일정한 지점에서 물이 발원한 후 내려가서 혈에서 보이는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일정한 지점에서 합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소위 명당이라는 장소에 가면 물이 좌우에 양쪽에 흘러와 감싸고 있고 그곳에서 보이는 일정한 지점에서 합수되도록 흘러간다. 명당이 귀한 것은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얻는 곳에 좋은 기운이 발복을 하기 때문이다. 풍수란 바람을 막아주고 물이 감싸고 있으며 혈이 맺힌 곳, 곧 명당에 대한 자연 조건을 의미한 용어이다. 풍수는 바람을 막아주고 물이 감싸고 있으며 혈이 맺힌 곳, 곧 명당에 대한 자연 조건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풍수지리는 곧 이런 명당과 관련된 땅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이라니 학문. 학문이라고 보네요. 그쵸. 풍수지리도 학문이죠. 풍수지리는 음택풍수와 양택풍수로 나눕니다.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묘를 음택이라고 하는데 묘와 관련된 풍수가 음택풍수이다. 묘와 관련된 풍수가 음택풍수네요. 그러니까 뭐죠 그거? 명당 보면은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음택풍수겠네요. 음택풍수. 되게 음택풍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또한 사람이 사는 주택을 포함하여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인 사무실, 상가, 공장, 아파트, 빌딩 등을 총칭하여 양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양택과 관련된 풍수를 양택풍수라고 한다. 양택풍수라고 합니다. 풍수지리의 기초용어는 용혈, 사수와 향 그리고 보국이다. 용혈, 사, 수화향 그리고 보국. 용혈, 사, 수화향 그리고 보국이네요. 일단 풍수지리에서는 산 또는 산의 능선을 용이라고 부른다. 산 또는 산의 능선을 용이라고 하네요. 용은 산의 시작과 진행 과정에 따라 태조산, 종산, 소조산, 주산, 부모산, 안산, 조산 등으로 나뉜다. 태조산은 명당이 있는 산에서 거슬러 올라갈 때 그 땅의 기운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산을 의미한다. 이거 뒤에 그림이 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요거 그러네요. 땅의 기운이 처음 시작되는 산을 의미한다. 용의 기운이 처음 나타나고 출발하는 산이다. 용의 기운이 처음 나타나고 출발하는 산이 태조산이네요. 어느 산이 태조산이냐는 상대적인 문제이다. 백두대간 전체를 보면 백두대산에 속한 명당의 토지산을 모두 백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혈자리에서 지정 과정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도 또는 시, 군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우뚝 솟은 산이 있으면 그것이 태조산으로 본다. 그렇죠. 종산, 소조산은 이름 그대로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산이다.
태조산과 혈이 있는 산 중간에 태조산보다 작은 산이 놓이는 경우 이 산을 종산 혹은 소조산이라고 한다. 그러네요. 요렇게 태조산. 이게 지금 등고선이죠, 등고선? 대동요 지도에서 이런 거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산 뭐 이렇게 되나 보죠. 주산은 통상 명당의 뒤쪽에 놓여있는 명당을 받쳐주는 산을 말한다. 그러네요. 주산의 기운이 바로 명당에 미치므로 용의 여러 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 부모산이나 명당인 혀를 잉태하여 낳은 산을 의미하는데 보통 주산을 이른다. 개념상으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부모산이 주산이 된다. 통상적으로 부모산이 주산이 되네요. 안산은 명당의 바로 앞에서 명당을 바라보는 형태로 놓인 산을 말한다. 조산은 안산 뒤쪽에 놓여있는 명당을 바라보는 산이다. 되게 말이 복잡하네요. 태조산, 종산, 소조산, 부모산, 조산. 요게 명당인가 보죠, 이게? 이렇게 쭉 가나봐요. 이게 부모산, 주산, 소조산, 요게 명당인가 보죠. 나혈 아까 그 맨 위에 보면은 그 뭐였죠 이게 용혈사수화향 그리고 보국 용혈사수화향 그리고 보국 중에서 이제는 혈을 얘기하네요. 혈이란 명당에서 기가 응축되어 모인 장소를 말한다. 땅속에는 지기가 있는데 이 지기는 산의 능선인 용의 맥을 따라 흐른다. 아 그렇죠. 용의 맥을 따라서 이제 기가 응축돼 모인 장소를 혈이라고 하네요. 용맥을 따라 흐르는 생기는 일정한 장소에 이르러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그것에 응축되어 머물게 되는데 이처럼 살아있는 땅에 기운인 생기가 뭉쳐서 머무는 곳이 혈이다. 여기가 그럼 명당이 되겠네요. 이렇게 뭉친 곳이. 용이 진행하다가 물을 만나며 혈을 맺는다. 음에 속하는 용이 양인 물을 만나 교합하는 것이다. 용이 물을 만나 교합한다는 것은 용이 진행하다가 장풍이 이루어지고 물이 합수되는 지점에 이르면 혈을 맺는다는 뜻이다. 이거 말이 어렵네요. 용이 물을 만나 교합한다는 것은 용이 진행하다가 장풍이 이루어지고 물이 합수되는 지점에 이르면 혈을 맺는다는 뜻이다. 풍수지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혈을 찾는 것이죠. 맺히는 곳. 아까 제일 중요한 게 풍수지리 중요한 게 용혈사 수화향 그리고 보국이다. 이번엔 사를 얘기하나 보네요. 사란 명당의 혈에서 보이는 삼봉오리 언덕 바위 등을 말한다. 사도 위치에 따라 현무, 청룡, 백호, 안산, 조산 등으로 불린다. 현무란 혈의 가장 가까운 뒤쪽에 있는 봉우리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혈의 앞쪽에 있는 봉우리를 안산 또는 주작이라고 한다. 현무를 등지고 안산을 바라보면서 왼쪽에 있는 산줄기를 청룡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산줄기를 백호라고 한다. 현무, 청룡, 백호, 안산을 사신사라고 한다. 이거 좀 많이 본 거죠. 본 건 아니고 많이 들어본 내용이에요. 조사는 안산의 뒤쪽에 있는 봉우리나 산을 가리킨다. 명당인 혈은 사신사가 놓여있다. 사신사가 놓여있네. 청룡과 백호 혈을 끌어안듯이 감싸고 장풍이 되어 바람을 막아준다. 또한 물은 청룡과 백호가 감싼 안쪽으로 혈을 끌어안듯이 감싸고 흘러 합수된다. 물이랑 되게 연관이 많이 있네요. 혈에서 보이는 산은 혈의 그 기운을 전달한다. 혈에서 문필봉이 보이면 학문하는 사람이 나와 공직에 취임하고 노족봉이 보면 재물을 많이 버는 부자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네요. 혈에서 문필봉이 보이면 학문하는 사람이나 공직에 취임하고 노적봉이 보이면 재물을 많이 버는 부자가 나온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쵸? 아까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용, 혈, 사, 수와 향, 그리고 보고. 이제 수 얘기를 하는 게 수니까 물이겠네요, 물. 수는 풍수지대 물이란 음택의 경우 명당의 혈, 양택의 경우 본체가 안치된 곳을 중심으로 터보다 낮으면 물로 보고. 그렇군요. 터를 중심으로 터보다 낮으면 물로 보고, 터보다 높으면 산으로 본다. 고윌촌 위산, 저윌촌 위수. 이게 그 말이네요. 고윌촌 위산, 저윌촌 위수. 터를 중심으로 한 땅의 높낮이는 매우 중요하다. 땅의 높낮이에 따라 바람의 흐름과 세기가 다르고 땅의 기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의 진행뿐 아니라 양인 물의 흐름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용의 양쪽에서 흘러가던 물이 합수되면 용과 물이 교합해 그곳에 혈을 맺는다. 혈을 중심으로 하여 물이 합수된 지점을 수구라고 한다. 용이 진행해도 물이 합수되지 않으면 혈을 맺을 수 없다. 이러한 교합으로 길흉을 논하여 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구는 혈을 보는데 매우 중요하다. 도심에 위치한 양택의 경우 도로를 물로 보고 판단한다. 그렇군요. 도심에, 그러니까 집 같은 거 볼 때요. 묘지 말고요. 양택의 경우 도로를 그렇군요. 도로를 이렇게 물로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흐르니까. 풍수에서 물은 재물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도심에서는 양택의 흉을 볼 때 도로의 형태, 높낮이 등으로 판단한다.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용, 혈, 사, 수와 향, 그리고 보국 중에서 이제 향이네요. 향이 뭘까요? 향이란 터를 잡고 묘나주택을 안치할 때 나경을 터의 중앙에 놓고 흑두와 홍두를 자와 오에 일치해 보아 앞쪽을 가리키는 방위를 말한다. 이거 방향이네. 향. 그 방향을 얘기하네요. 앞쪽을 가리키는 방위를 말한다. 나경을 보면 방위는 24방위가 있고 따라서 향에도 24향이 있네요. 방향할 때 그 향이네요. 근데 이런 쪽에서는 24향이 있나 봐요. 향에 대칭되는 개념이 좌이다. 좌는 이게 앉은 좌도 24좌가 있다. 이게 앉을 줄 알 때 그 좌네요. 방향은 24가지 방향이 있고 좌도 24좌가 있네요. 예를 들어 묘나주택을 안치할 때 동쪽인 값을 향으로 한다고 하면 좌로는 경이 된다. 이 경우 좌와 향은 경자 갑향이 된다. 이게 뭐 나침판 같이 좀 이렇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보구 가장 중요한 거죠. 맨 마지막 거죠. 아까 제일 중요했던 거 보구. 중요한 게 아니죠. 요소 중에서 용, 혈, 사, 수화향 그리고 보국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소인가 봐요. 보국이란 터에서 볼 때 터를 중심으로 사진사에 둘러싼 형태를 말한다. 산지의 경우에는 명당의 혈이 현무, 청룡, 백호, 안산, 주작이네요. 안산 등에 둘러싸인 것을 가리킨다. 도심의 경우에도 산이나 봉우리 그리고 언덕 등에 둘러싸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볼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게 꼭 풍수지리라고 해서 산이나 봉우리가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새 현대적인 거에 맞춰서 건물 주위 언덕 이런 것도 이렇게 동일하게 볼 수 있나 봐요. 도심의 경우에도 산이나 봉우리 그리고 언덕 등에 둘러싸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볼 수 있으나 건물이 주변에 많아 터를 둘러싼 경우에는 건물이 이 살을 대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산밖에 없으니까 산 중심으로 이렇게 뭐가 있네 없네 물이 흐르네 안 해 이렇게 따졌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진 않고 이렇게 도로가 잘 펴져 있고 여기 뭐 건물이 막 있고 하겠죠. 건물이 이렇게
건물이.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렇게 산으로 볼 수 있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도심도 약간 풍수지리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재밌죠? 이런 개념. 신기하네요, 되게. 풍수지리의 신뢰 문제, 뭐 믿거나 말거나 의 문제인데 이건 사실 재미일 것 같아요. 재미잖아요. 즐겁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요. 풍수지리의 신뢰 문제. 풍수지리는 일반적인 인식. 현대에서 선대의 시설 매장을 장지를 선택한 살고자 하는 주택을 선택할 때 풍수지리를 고려하는 일은 드물죠. 그렇죠. 일부 사람들이 풍수지리를 안다는 지관을 통하여 장지나 주거지를 구하고 있으나 지관이라는 사람들조차 풍수지리를 전폭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구전에 의해 풍수지리의 신비한 발복을 전해 들었으며 이를 무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문화 그리고 풍수지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부에서는 풍수지리를 미신으로 여기는 풍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풍수지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첫째, 풍수지리에 의한 발복은 단시일내에 나타나지 않고 긴 기간 지난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시 발복한 경우도 있으나 기회적이죠. 그렇죠? 속발한다고 하더라도 양택의 경우 3년 내지 5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이게 약간 장기적인 싸움이라서 양택, 그러니까 주택 같은 거 선택할 때 그것도 양택을 선택해서 3년 내지 5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음택은 더 걸리겠죠. 그렇죠. 음택은 뭐 묘지죠, 묘지. 당대 발권에도 묘를 쓴 지 20년 내지 30년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로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린다고 해도 풍수지리에 발복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 능력과 노력을 이뤘다고 결론낸다. 풍수지리에서 발복의 시기, 즉 언제 발복하느냐 여부는 혈과 수구와의 거리, 혈과 청룡, 백호와의 거리, 백마 등 사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거 정말 힘들겠네요. 풍수지리 전문가 행사하는 사람들, 소위 지관의 무지 때문이기도 하죠. 일반인들은 풍수지리는 지식이 없고 있다라도 패철의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현장에서 지식을 적용할 수가 없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관의 조력을 받는다. 그러나 풍수지리 전문가로 행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식을 잘못 알고 있거나 나경의 사용 방법조차 터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나경 그 뭐 그런 거 봐요. 뭐 방법 아까 향이랑 그런 거 있잖아요. 향, 뭐 이런 거. 또한 현장 경험이 부족해 풍수지리 지식을 잘못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관을 만났더니 세월이 지나 발복을 기대한다 해도 지관의 말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지관이 잘 봐야겠네요. 그 명당 보면 뭐 이렇게 조승과 지관 나오죠.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발복이 이루어지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자칭 전문가의 부정확한 지식 및 현장 적응 부족으로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풍수지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반인의 신뢰를 잃게 된다. 풍수지리의 이론의 현실성, 고려태조 왕건이 송악에 정착한 고사나 조선태조 이성기가 한양의 도읍을 이전한 고사 그리고 궁궐이나 왕릉 축조에 대한 얘기를 보면 풍수지리는 당대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작용했으며 군신 간의 논쟁의 대상이기도 한다. 풍수지리는 조선시대까지 중요한 지식으로 대접받았으나 일제 식민통치 시기에 우리 민족의 홍과 전통을 말살한 작업을 거치면서 미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 이러한 말살 작업으로 인해 풍수지리의 학문적인 전통이 끊기고 일부 사람들을 통해서 비밀의 맥이 전성된 것이다. 일제 시대 때는 끊겼군요. 최근 관련 서적이 출간되어 몇몇 매체도 언급되는 풍수지리가 활발하게 보라고 했으나 이를 앞세 돈벌이를 하려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잡술로 변모하는 현실이 있다. 이 검사님, 변호사님이 되게 좀 슬프셨나봐요. 그쵸. 학문으로 접근한 사람이랑 또 이렇게 상술로 접근한 사람 다르니까요. 풍수지리를 믿을 수 있는가? 풍수지리 교과서의 내용이 현실에 그대로 발현되는가? 풍수학의 대가로 알려진 최땡땡 교수는 풍수지리 자향론의 의회를 표하면서 당대 최고의 풍수술사들조차 좌향 기술을 말하였을 때 그 일을 논하지 못하였다. 좌향술법에 관한 몇 줄의 글을 읽고 확신도 없이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런 게 좀 새롭게 뭐 기법이 됐나봐요. 근데 이게 잘 모르니까. 그러니 기감으로 좌향을 정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풍수지리의 핵심 이론이 좌향론이며 풍수지리의 핵심 이론은 좌향론이죠. 좌향. 아까 향이 24향, 24좌 그거였죠. 이 이론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되어 왔다. 즉 풍수지리의 이론은 전통적으로 음양오행 원리에 기초했습니다. 그쵸? 음양오행. 약간 도교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도교. 자청령 500호 이런 얘기 했으니까.
오랜 경험 축적에 의해 타당성이 실증된 학문이다. 이 풍수지리의 원리는 현대에 들어 과학적 타당성까지 어느 정도 규명되고 있다. 일부 논리에 경무의 부동산과 풍수지리 상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등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풍수지리의 원리에 입각하지 못한 부동산임을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밝히고 있다. 그쵸. 이게 경매가 나왔다는 거 좀 망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나온 데는 보면 이렇게 땅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경매로 땅을 하고 이렇게 풍수지리 봐갖고 이게 좀 안 좋은 데는 막으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또랑을 판다거나 뭐 호수를 판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시설을 만들어갖고 뭐 어떤 뭐 기운을 어떻게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풍수지리죠. 어쨌든 좋습니다. 필자가 지난 30년간 음택과 양택을 답사하고 후손들의 실태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풍수의 자연은 거의 정확히 들어맞는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이다. 그렇군요. 만약 풍수 좌향론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풍수사가 있다면 그 풍수사는 현장에서 나경을 측정을 잘못하는 등 현장 적응 능력이 부족하거나 풍수지리 이론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풍수 전문가, 지관의 책무. 뭐 지관은 잘하면 되겠죠. 잘 봐야죠. 방향은. 풍수지리 원리를 적용할 때는 풍수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풍수지리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는 풍수 전문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언론에서 조명하는 풍수 전문가에는 중에는 실제로 과장님 부르는 사람도 있고 특히 풍수지리 사설을 출판했다고 하여 풍수지리 전문가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책을 쓰는 능력과 현장에서 풍수지리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별개이다. 그렇겠죠. 이론과 실무는 별개니까. 풍수의 세계에서 유행하는 말 등 명당자를 구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구하라 라는 말이 되게 명언인 것 같아요. 명당자를 구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구하라. 이게 뭐 풍수지리의 원리에 맞는 좋은 자리를 구하려면 지식에 밝고 경험이 풍부하며 고매한 인격을 갖춘 풍수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 좋은 지리를 구하는 것보다 훌륭한 풍수사를 만나는 일이 더 어렵다. 제대로 된 풍수사를 만나지 못하고 엉터리 직관을 만나면 이를 그릇되게 할 뿐만 아니라 눈앞의 명당도 찾지 못한다. 진정한 풍수 전문가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지식을 갖춰야겠죠. 첫째, 풍수지리에는 정확한 지식을 갖춰야 하죠. 풍수사는 실증적인 경험을 통해 정리하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이론이 정통하여야 한다. 양구빈 선생 등의 이론. 양구빈 선생님이 좀 정통하시나 봅니다. 저 찾아봐야겠어요. 단지 일부에서는 전래되어 오는 비기처럼 검증되지 않는 이론이나 형국론처럼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이론으로 풍수지리를 운운하는 풍수사라면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유행에 따르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또한 유명한 지리서의 이론이라 해도 현장에 맞지 않으면 기존의 현장에서 검증된 이론과 어떤 점이 다른 걸 세밀히 검토하는 양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지리인자수지의 지리서는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되어 있고 내용도 매우 방대하는 상당한 내용이 현장 감정의 결과와 맞지 않는 것을 사료된다. 이렇게 유명하더라도 외국 서적은 우리나라 풍수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나 봐요. 둘째, 풍수사는 풍수지리 이론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장을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풍수지리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경, 폐철, 쇠의 용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정침과 봉침을 이해하고 그 적용 범위를 알아야 한다. 풍수지리 현실 이론은 강의실이나 책에서 논하는 것과 다르다. 음택과 양택의 현장을 보고 그 후손과 그곳에 사는 기룡을 직접 조사하고 어느 이론과로 그러한 결과가 나온지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풍수사가 풍수지리 이론을 잘못 적용할 경우는 그 업부는 해당 음택이나 양택의 후손이나 주인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풍수사와 그 후손에게도 미친다. 이거 잘해야죠. 그쵸. 본인도 미치네요. 남의 운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공간을 비트는 거죠. 여러 우주로 간 범위 중에서 한 우주를 다른 우주로 트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렇습니다. 따라서 풍수지리 이론의 정통과 현장의 적응력을 기르는 것은 음택이나 양택을 쓰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풍수사 자신을 위해서도 기묘한 일이다. 그렇죠. 남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남의 운명을 하려고 하면 좀 그쵸. 지관은 이 자리를 쓰면
본인도 영향을 받네요. 본인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 써야 됩니다. 남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한번 올릴 때는요, 이제 12쪽부터 한번 해보려고요. 이 책을 그냥 제가 막 읽고 있는데요.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겠죠? 뭐, 제가 이거 쓴 걸 누가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책이 되게 두꺼워갖고 몇 번 하다 말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